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목표치까지 낮아지기엔 갈 길이 멀었고 또 지금 미국 경기도 좋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금융시장에선 이번 회의 이후로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조금 더 멀어졌다는 반응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어제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갈 때 네. 이 간밤에 미국에선 금융시장 빅 이벤트가 있었죠. 맞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이 돈값의 기준이 된 기준금리를 이제 간밤에 연준이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 기준금리에 금융시장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미국 연준에 집중됐습니다. 연준은 오늘 새벽에 FOMC 정례회의 뒤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 레인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네. 연준은 작년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6회 연속 동결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근거로는 어떤 점들을 들었습니까?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가 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이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이 멘트를 이제 올해 3월 회의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 이게 표현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이는 이제 최근 경제 지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가 오르면서 시장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나온 거니까 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더 주목했겠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우려 확산으로 유가가 뛰고 소비자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이런 생각들을 일축했습니다. 금리 인상론엔 선을 그었군요.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통화 정책 수준이 긴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다음 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파월 의장은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다면서 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신 얻기 전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랜 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상당히 좀 오래 유지하겠다 이런 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금리 인하 발언도 언급을 했어요. 고용 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말을 입에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그러니까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통화 완화적, 그러니까 일명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금리를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금리 인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화 긴축적, 매파적으로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일축했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양비양수론도 아니고 인상도 얘기를 하고 인하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매둘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금리 결정 외에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은 이 국채 상환을 통한 유동성 흡수, 이른바 양적 긴축 QT의 이제 감속을 시작하겠다 밝혔는데 네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05억
50억 달러로 축소해서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내용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성 흡수를 통해서 네. 통화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줄이는 것의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네. 결국 이전보다는 이게 보면은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그렇죠. 한 방법인 거죠. 네. 네. 이번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네. 발언도 있었고 이제 각종 자산 가격들에도 움직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 인하라던가 뭐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비둘기파적 발언을 쏟아내자 장중에 1% 넘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후에 매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제 소폭 하락한 채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비둘기파적 어떤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이 시장 참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러면 고금리가 2001년 이후부터 가장 높았던 고금리가 지속이 되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비둘기파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지금 금리도 높은 건데 네, 그렇죠. 유지를 네.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높은 네. 수준인데 너무 네. 익숙해져 버렸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예. 파월 의장이 이제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금리 인상을 인축하면서 채권 금리 자체는 이제 하락을 했고 미국 달러 가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의 미국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는 안 올린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네. 그럼 내릴 일만 남았는데 그럼 언제 내릴지가 관건이잖아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점쳐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불성설이고요. 네.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0.9%다. 이렇게 가격에 반영을 했는데 예. 이게 전날에 비해서 0.6%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외 투자 은행들의 어떤 의견을 보면은 12월에 금리 인하를 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6월 금리 인하, 상반기 인하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기존보다 이제 상당히 뒤로 늦춰진 겁니다. 네, 여기 조금만 더 늦춰지면 이제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우선 이제 캐나다 왕립은행의 의견을 보면요, 이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확신을 강조한 점을 확신 강조한 점을 볼 때 이제 연내 3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희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예. 그러면서 12월 첫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스티키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또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네. 반면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제 파월 의장이 끈적한 스티키한 인플레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고 또 인하를 얘기했으니까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네. 한번 하지 않겠냐. 또 이런 분석이고요. 네. 도이치방크는 이제 인플레 지속과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이제 배파적 위험 그리고 노동시장 약화 같은 이제 비둘기파적 위험이 모두 있다면서 네네. 올해는 12월에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12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문가들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네.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네. 이제 이번 달 말에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네. 이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최근에 이제 지난달 12일에 기준 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올린 이후에 10번 연속 동결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생활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 미국도 12월이다, 9월이다 인하 시점도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면서 동결 결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떤 금리를 섣불리 낮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과
지정학적 우려, 뭐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뭐 1,370원에서 1,38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미 금리체 역전으로 인해 자본 유출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행동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포인트 차이 나고 그렇죠. 있죠. 네네. 2%포인트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금통위가 이제 이달 23일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금리 동결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도 없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당초에 미국이 더 빨리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은도 좀 내릴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데, 네. 근데 앞에서 12월 금리 인하까지 글로벌 아이비들이 예측한 상황에서 네네. 우리나라만 올해 금리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올해 계속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은이 오늘 또 FOMC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또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면서 주요국 경제 발표 따라서 외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하지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 FOMC 회의 결과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4월 물가 2.9%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 이 올해 들어서 물가가 계속 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3%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2.8%에서 2월과 3월에 연속으로 3.1%에 머물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상품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지수가 어떻게 집계됐죠? 역시 농축수산물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고요. 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가 상승을 했고요. 이 농산물 가격이 20%가 넘게 뛰었습니다. 과일 가격이 높아진 게 좀 원인이 컸겠죠. 맞습니다. 이유가. 네. 워낙 뭐 사과 가격이 세계 1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석유류 같은 경우는 1.3%, 이제 전기가스 수도는 4.9%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것이 OECD 방식의 이제 근원 물가 지표인 네. 식료품 및 에너지 재매 지수가 있는데 이건 2.3%가 올랐는데 이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예. 작년 11월에 2%대로 이제 떨어진 이후에 12월부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대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지금 이 둔화세를 약간 좀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 물가하고 근원 물가가 모두 진정된 모습이긴 한데 지금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걱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가 4월에 작년 동월 대비 3.5%가 올랐는데요. 네. 그래도 3월보단 줄긴 했지만 여전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과일, 채소가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뭐 신선 채소가 12.9% 올랐고 사과 역시 사과가 80% 올랐는데 배가 102.9%가 올랐어요. 오, 예. 이게 지금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측에서는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정부는 이제 근원 물가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다만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크고 기상 여건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다 포함된 2% 물가 목표로 하는 2% 물가 안착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당초에 예측했던 범위 이내다.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가 상승률 둔화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